예수님. 찬미 예수님. 예, 오늘 강론은 땅에 한국인이가 필요하다는 이유를 신의 논리에서 설명한 그네들의 논리에 비추어서 그 논리에 따라서 한국인이가 반드시 이곳에서 없어야 된다는 사원을 한번 정리해 보았습니다. 먼저 외절타기 전문가가 작년에 캐나다 초고층 빌딩을 눈을 가리고 이동했던 그런 내용들이 디스커버리 채널에서 전 세계 방송이 되어서 사람들을 놀라게 했던 장면이 떠오릅니다. 방송에서는 일반인들은 절대 따라하지 말라는 자막을 밑에다 내보내죠. 그 방송을 보면서 그가 외줄타기 전문가이기 때문에 그에게 있어서는 어떠한 사건이나 사고가 일어나지 않으리라는 믿음이 있는 한편으로 떨어지면 어떻게 될 것인가 라는 두려움에 기인한 짜릿함을 맛보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은 그 외줄타기 공연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외줄타기 공연을 했던 닉 왈렌다라는 그 미국인의 교부와 증조부 또한 이러한 시도를 해왔었다고 합니다. 그네들도 전문가였었는데요. 그네들 전문가는 바로 그 고전하는 상황에서 실수를 하여서 생명을 떠나보냈습니다. 바로 이러한 시도에 위해서 목숨을 잃는 전문가들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점을 생각해 봅니다. 국제관계 안에서 바로 나라 간의 균형을 이루는 관계를 이러한 외줄타기를 통해서 유비추론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나라와의 관계, 이를 외줄로 생각한다면 그 외줄 안에서 힘의 균형을 찾아서 안정과 곧 평화를 이루는 그러한 도구로 쓰이는 것, 이게 아마도 수평봉의 역할을 할 텐데요. 일촉즉발 위험을 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문가들이 일을 하는 것이기에 불안한 가운데에서도 평정심을 유지할 수 있다라고 여기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바로 국제관계 안에서 여러 가지 이론 안에서 전제 조건으로 제시되고 있는 국제관계의 균형을 이루는 전제 조건으로서의 무정부 상태 때문에 이러한 유비추론이 가능한데요. 정부라 함은 바로 그 안에 국민들을 스스로가 자신의 권리를 내어놓을 수 있는 강제할 수 있는 힘과 제도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세계 관계 안에서는, 국제 관계 안에서는 이러한 강제할 수 있는 힘, 법, 거기에 따른 처벌의 관계가 없기 때문에 그 체제 안에서 존재하기 위해서는 국가가 생존을 위해서 스스로 자신이 책임을 짓는 일들을 한다고 합니다. 그에 따라서 힘을 비축할 수밖에 없다는 논리인데요. 이러한 논리는 바로 이 세상 안에 깡패의 모습과 딱 맞아떨어집니다. 힘있는 녀석들 세력 다툼에 이익이 된다고 하면 손 잡고 바로 함께 할 수 있는 이들이다 라고 말하지만, 그렇게 손잡고 나서 쓸모가 없어지면 제거하거나 내팽겨 쳐버리고 맙니다. 딱 국제관계가 그렇습니다. 똑똑하다는 사람들 이런저런 이론 가져다가 붙여놓았지만 이루어지는 꼴은 딱 깡패들의 완력 다툼인 게죠. 오늘의 독서에서 이 대목이 떠오릅니다. 평화롭다, 안전하다 말할 때 아기를 뵌 여자에게 진통이 온 것처럼 갑자기 그들에게 파멸이 닥치는데, 알다시피 평화의 소극적 의미가 평화란 힘의 균형이고 국제관계의 강자가 폭력으로 약자를 억누름으로써 유지되는 세상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국제관계의 전제 조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무정부 상태에서 힘의 균형으로 말미암아 국제관계가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사실인데요. 이러한 평화의 소극적 의미를 살펴보자니 참으로 냉혹하기 그지없습니다. 이를 받아들이는 가운데 국가 간 긴밀하게 어떻게 유지되고 있는가 잘 살펴보면 알게 됩니다. 그 안에서 우리나라 안에서는 위정자들과 사회 엘리트층들은 완곡하게 이러한 것들이 유지될 수밖에 없다라면서 평화롭다, 안전하다라는 그 사실을 유지하기 위해서 완곡하게 자신이 요구하는 힘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예가 거창하게는 양극체제라고 하는 옛날에 그러한 체제 안에서 분명히 드러났다고 한다면, 이제 이 세상 미국이라는 단극체제 안에 매몰되어 있는 가운데 미국 주도의 단극체제를 위협하려는 세력이 부상하고 있다는 거 잘 아실 겁니다. 그 옛날에 구소련의 중심이었던 러시아도, 유럽을 단일 경제권으로 만들어 놓은 유로도 아닌 바로 중국이죠. 이미 알려진 바로 사드 한반도 배치 논란에 관련하여서 표면적으로는 북쪽의 위협을 내세웠다지만 사드의 이러한 사거리를 필리핀에 확산했을 때 어떤 군사 전문가들도 단연 중국을 견제하려는 수단이라고 곱받고 있지 않습니까? 미국은 이미 중국의 위협을 감지하고서 과거 소련을 에워쌌던 해외 주둔군만큼이나 중국을 중심으로 미국이 감싸고 있는 형국인데요. 키르기스탄, 몽골, 아프가니스탄, 파키스탄, 인도, 타이, 심지어 공산국가라 여겨지는 베트남, 필리핀, 대만 등 우리가 알게 모르게 이미 중국과의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는 형국으로서 아이러니하게도 우리는 당연히 패권 국가의 품에 들어가야만 하는 나라임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런 시대에 평화를 운운하면서 해군기지를 건설하겠다는 것은 스스로의 운명을 패권 국가에게 넘기는 꼴입니다. 그럼에도 정부는 외줄타기의 전문가임을 자처하면서 숨기고 속이며 이간질함으로써 망각하게 만들거나 무감각하게 만들므로써 세상의 부패와 병폐의 정도에 둔감하게 하여서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하는 그러한 평화가 정의로운 것이다, 옳은 것이다, 국민들을 교육시키고 있습니다. 2주 전 리사 프란테스티 주한 미 해군 사령관이 이임식에서 제주 해군기지를 이용하고 싶다는 의사를 내비친 것과 관련해서 한 차례 설전이 오갔음을 기억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정부가 이렇게 밝혔다죠. 동맹국인 미군 함정이 제주 민군 북합항에 일시적으로 기항할 수 있지만 이러한 일시 기항은 중국, 일본 등 어느 나라든지 가능하다. 조금만 생각하면 이것이 얼마나 위험한 외줄타기 평화 전문가의 장난질인지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한미상호방호조약 제4조에는 미국의 육해공군을 대한민국의 영토 내와 그 주변에 배치하는 권리를 한군 허여하고 미국은 수락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조약에 따라 체결된 소파 규정에는 미국의 선박과 항공기는 대한민국의 어떠한 항구나 비행장에도 입항료 또는 상륙료를 부담하지 아니하고 출입할 수 있다라고 제10조 1항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항에는 주한미군 기지뿐 아니라 대한민국의 항구 또는 비행장 간을 이용할 수 있다고도 나와 있습니다. 미국은 우리의 허가 없이 원하는 때 자신들이 원하는 만큼 당정에서 건설될 해군기지를 활용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반면 중국, 일본 등은 분명히 우리나라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점이 다르죠. 상식적으로 생각하고 물음을 던지건대 유사시 과연 우리나라가 중국과 일본에게 우리의 항을 활용할 수 있도록 허락할 수 있겠습니까?
평상시 군사훈련을 핑계로 제주 입항 허가가 이루어질 수는 있을지 몰라도 이것은 정례적인 형식일 따름입니다. 줄타기 와중에 힘겨루기의 상황이 발생되었을 때 과연 미국은 제주 강정이라는 천혜의 군사 입지 조건을 포기할 것이라고 여기십니까? 국제관계 이론 중에는 이상주의라는 게 리얼리즘이라는 것도 있더군요. 국제법, 국제관계 관련 단체 등을 통해서 세계 나라들이 이성적으로 관계 회복을 안정화시킬 수 있으라는 이론인데요. 그러나 이러한 이론이 세상 안에서 실험되어지며 맞아떨어지지 않는다는 현실 앞에서 지금 현재 어느 정도 용도가 폐기된 상태라고 합니다. 아이러니하게도 냉엄한 현실이라는 입장 앞에서 평화의 축으로 활용될 수 있게 건설돼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들의 목소리로 인해서 어쩌면 고민하지도 않아야 될, 우리가 숨죽이며 바라보지 않아도 되었을 평화 전문가라 자처하는 이들의 외줄타기를 지켜보게 되었는지도 모릅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만 이러한 평화는 결국 어느 순간 위기를 맞고 외줄타기 전문가는 단 한 번의 실수로 외줄타기 전문가의 안전하다는 신념은 곧 신화에 불과하게 되었음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평화 안전이 파괴되는 순간은 느닷없는 때에 이루어질 것입니다. 외줄타기 전문가가 자신의 실수 한 번으로 도전하는 자의 아름다움으로 포장되어서 자신의 생명 하나 잃으면 그만입니다만 국제관계에서는 단 한 번의 실수는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위협하게 됩니다. 이러한 점에서 노래를 이 역사 현장에서 새롭게 의미를 간직하며 해석하게 됩니다. 평화롭다, 안전하다 말할 때 아기를 뵌 여자가 여자에게 진통이 온 것처럼 갑자기 그들에게 파멸이 닥치는데 아무도 그것을 피하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형제 여러분, 여러분은 어둠 속에 있지 않으므로 그날이 여러분을 도둑처럼 덮치지는 않을 것입니다. 세상이 소극적인 평화를 왜곡하여서 사람들의 귀를 벌게 하고 눈을 벌게 한 순간에도 빛의 자녀로서 살아남기를 다짐한 이곳 주민들과 활동가들, 그리고 이곳에서 이루어지는 평화운동을 잊지 않고 놓치지 않고 지켜보고 있는 많은 사람들, 그들의 노력은 참으로 의미 있는 일이 됩니다. 자칭 평화 전문가들의 실수 한 번에 파멸의 때가 닥쳐올 날을 애견하여 수많은 생명들의 안전을 위해 애견하면서 수많은 생명들의 안전을 위해서 희생하고 계시는 그러한 의미 말입니다. 실상 우리가 여기 강조하고 있는 평화, 이는 적적 평화입니다. 간디는 평화를 단순히 전쟁이 없는 상황이 아니라 정의가 구현되는 상황으로 보았습니다. 정의,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상태입니다. 3억 헌장 75항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평화는 정의의 작품이다. 이 땅에 참된 정의가 살아가도록 자신의 삶을 희생하는 모든 분들을 응원하면서 세상의 마지막으로 고하고 싶습니다. 무기를 들고 평화를 말할 수는 없습니다. 평화의 섬 제주에서, 그리고 그 안에 작은 고을 강정에서 평안을 논의하기 위해서는 해공기지가 원천적으로 사라져야 할 것입니다. 그날을 위해 끝날까지 생을 바치실 모든 분들, 그분들이 있어서 그날이 닥치더라도 마냥 어둡지는 않을 것입니다. 잊지 않고 응원합니다. 아멘. 아멘.